네, 여러분 이노베이션 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미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 로봇은 빠질 수 없는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이번 세션은 뉴빌리티의 강기혁 부대표께서 Nubility's Present and Future for Everyday Life Robotics라는 제목으로 이 생활 속에서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로봇 서비스의 현황과 또 미래에 대해서 발표를 해 주신다고 합니다. 네, 그럼 뉴빌리티의 강기혁 부대표님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 너무 없는 거 아니에요? 안녕하세요. 금일 발표를 맡은 뉴빌리티의 강기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뉴빌리티는 일상 속에서 로봇의 지능을 가지고 세상을 혁신시키겠다라고 하는 미션을 가진 업체고요. 그리고 열심히 지금 여러 구성원들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걸 안 갖고 왔거든요. 다시 가지고 오겠습니다. 우선 저에 대한 소개부터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뉴빌리티 이상민 대표랑 연세대학교에서 처음 만났고요. 그렇게 해서 저 한 5년 전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고 처음에는 저는 소프트웨어 개발로 시작을 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개발을 시작을 하다가 어쩌다 보니까 자율주행 개발을 좀 총괄을 하게 되었고 자연 속의 자율주행 개발을 총괄을 하다 보니까 이 제품적인 관점에서 좀 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요. 제품적인 관점에서 이제 다양하게 보다가 현재는 저희는 기술 총괄을 하면서 부대표까지 맡고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렇게 유튜브도 이렇게 찍게 되었고요. 그래서 저희 회사의 미션에 대해서 오늘도 간략하게 또 핵심적인 부분만 잘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회사는 로봇을 일반적으로 그냥 제조를 하는 기업으로 포지셔닝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제조가 아닌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일상 속의 다양한 사이트에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상 속에 살고 있는 캠퍼스라든지 뭐 캠핑장이라든지 골프장이라든지 또 일반적인 도심지까지 저희는 이런 다양한 사이트에서 로봇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사이트에 대한 예시를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건국대학교에서 서비스를 했던 영상입니다. 건국대학교에서는 저희는 저희 자체 어플리케이션인 뉴비 오더를 가지고 저희는 서비스를 제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건국대학교에서 뭐 음식을 주문을 하면 이렇게 음식물을 건국대학교 안까지 배달해주는 서비스를 저희는 작년도에 실증을 진행을 했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이 저희 뉴비오더의 화면입니다. 출발지로 이동합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도심지의 횡단보도라든지 인도 같은 다양한 환경들을 저희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그래서 저희가 뉴비오더라는 서비스를 통해서 이 배달을 제공했을 때 가장 큰 핵심은 커피 한 잔도 배달합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였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배달을 시킨다고 하면 뭐 최소 주문 금액이 있거나 뭐 이런 배달비가 정말 높은 문제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배달비를 뉴비오더 어플리케이션 실증을 할 때는 저희가 무료로 제공을 했었고요. 그래서 커피 한 잔도 배달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저희가 선보인 바가 있습니다. 다음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캠핑장에서 지금 서비스를 제공한 영상인데요. 저희가 지금 보시는 영상은 난지 캠핑장에서 저희가 뉴비오더라는 어플리케이션 사용해서 서비스를 제공한 영상입니다. 그래서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양한 가족분들이랑 이렇게 많이 참여를 하는 곳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다양한 고객분들로부터 여러 피드백을 들을 수 있었고 그 계기를 통해서 저희는 저희 제품을 조금 더 서비스 차원에서 개선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기업이라면 또 스타트업이라면 어떠한 시장의 문제를 푸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저희는 처음에 타겟팅했던 시장은 배달 시장이었는데요. 근데 지금은 배달 시장뿐만 아니라 순찰 시장 그리고 물류 시장까지 저희는 타겟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시장들에 저희가 문제점을 파악을 했을 때 가장 첫 번째로 주목을 했던 거는 결국에 인건비 문제였습니다. 저희가 뭐 배달 시장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근본적으로는 라이더들이 이런 물품들을 다 이송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배달 라이더들의 인건비 문제가 항상 이게 부각이 되었었고요. 순찰 시장뿐만도 마찬가지로 사실 경비원들의 수급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경비 비용이 높아질 수밖에 없었고요. 물류 시장은 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모든 물동량들이 다 사람 베이스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문제가 항상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더불어서 이제 배달 인건비의 문제도 있지만 저희는 인건비뿐만 아니라 이제 장기적으로는 이 수급 문제도 분명히 있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수급 문제는 뭐 서울과 같은 도심지에서는 저희가 뭐 이게 뭐 괜찮지 않나 생각할 수 있지만 이 지방 쪽으로 이제 넘어가게 되면 이 라이더들을 수급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경비원들 수급하는데 정말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인건비 문제뿐만 아니라 인력의 수급 문제까지 주목을 하고 이 문제는 로봇이 문제를 풀어야 된다. 그리고 그냥 로봇이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자동화된 로봇이 이 문제를 비로소 풀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의 규모를 봤을 때 결코 작은 시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총 8조 원 이상의 시장 규모를 저는 보였고요. 이 모든 시장 규모는 배달 시장뿐만 아니라 순찰 시장, 물류 시장까지 다 통합을 했을 때 8조 원 규모의 큰 시장 규모로 보이기 때문에 저희가 여기 시장 규모에서 1%, 몇 퍼센트만 가져갈 수 있어도 저희는 충분한 시장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충분하게 소비자한테 좋은 가치를 전달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도입했을 때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격 절감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배달 같은 경우에도 뭐 2.4달러가 들었던 배달비를 뭐 0.4달러 정도로 줄일 수가 있게 되었고요. 경비원도 마찬가지로 뭐 10달러가 시간당 필요했다면 이제 5달러 정도를 이제 경비 비용도 충분히 감소시킬 수가 있고요. 물류 또한 마찬가지로 전체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물류 또한 뭐 렌탈 비용으로 봤을 때 충분히 가격 절감을 할 수 있다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런 로봇을 도입함으로써 가격 절감 효과를 가져오려는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이렇게 좋은 로봇이 왜 우리의 일상생활에 못 들어왔냐 했을 때 첫 번째로는 결국 가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로봇을 뭐 물류 시장에 도입을 한다, 아니면 뭐 공장에 도입을 한다 했을 때 적어도 억 단위의 비용이 초기 투자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으로서는 이걸 구매하는 데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가장 큰 허들로 있었고요. 두 번째는 사실 뭐 제한된 공간 내에서 어떤 로봇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고 하면 뭐 딱 제약을 맞춰서 기술 개발을 하면 되지만 이제 저희가 실제로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제약만 있지는 않습니다. 뭐 실외 공간 같은 경우에 다이나믹하게 변화무쌍한 이런 환경들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사람이 단순하게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풀 게 아니라 인공지능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들을 경험을 하게 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 문제를 풀기까지는 사실 인공지능 기술이 필요한데 사실 불과 10년 전까지만 해도 인공지능 기술이 크게 발전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허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로봇 서비스 플랫폼입니다. 이제 뭐 하나의 로봇을 가지고 한 가지 서비스를 제공을 한다면 크게 문제는 안 생기지만 앞으로는 정말 다양한 로봇, 다양한 품목의 로봇들이 이제 다양한 환경에서 이제 작동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어떠한 중앙 통제화된 체계가 이런 로봇들을 다 컨트롤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플랫폼의 부재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로봇들이 한 공간에서 업무를 같이 협업하기에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네 번째로는 이제 규제 문제입니다. 사실 실내 공간에서 뭐 내 사유지 내에서 로봇을 사용한다 했을 때는 사실은 별 문제가 없지만 저희가 직면했던 큰 문제는 실외 공간에서의 문제였습니다. 이제 실외 공간에서 이제 로봇이 이 사람들이 다니는 환경에서 서비스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직면했던 문제는 저희 로봇은 인도, 그러니까 보행자로 해서 이제 서비스를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동안 뭐 도로교통법이라든지 개인정보보호법, 다양한 규제 현황에 따르면 저희 로봇은 합법적으로 인도에서 주행을 하면서 서비스하는 게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규제 문제가 또 핵심적으로 존재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이 모든 문제들을 일단 규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실외 규제를 올해 2월달에 풀렸기 때문에 문제없이 이제 서비스를 할 수가 있고요. 이 세 가지 문제는 저희는 저희 제품 프로덕트군을 통해서 혁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뉴빌리티는 뉴비라고 하는 자율주행 로봇이랑
뉴비고라고 하는 플랫폼 솔루션을 통해서 자율주행 서비스 시장을 혁신을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저희 두 가지 제품군은 뉴비라고 하는 제품은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근데 그냥 자율주행 로봇이 아니라 실내든 실외든 어떠한 곳이든 범용성 있게 주행을 할 수 있는 로봇으로 저희는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 뉴비고라고 하는 플랫폼은 지금 보시는 화면처럼 이렇게 뭐 FMS 같이 뭐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솔루션도 있지만 저희는 단순하게 이걸 FMS와 같은 모니터링 솔루션을 보고 있는 게 아니라 API 솔루션, 뭐 로봇 MLOps 시스템, 데이터 관리 시스템 모든 것들이 다 통합되어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제품에 대해서 좀 자세히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제품인 뉴비는 카메라 기반의 자율주행 로봇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카메라 기반이라는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로봇 서비스 로봇이 저희 시장에 들어오는데 가장 큰 허들은 가격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가격을 획기적으로 낮출 수가 있어야 되고 이 로봇이 가격이 어떤 포션이 가장 많이 차지하는 걸 봤을 때 결국 센서, 이 라이다 센서라고 하는 부분에 가장 큰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걸 저희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과감하게 라이다를 제거를 하고 모든 자율주행 시스템을 카메라만으로 구현을 하였습니다. 그럼 이제 카메라로 구현을 한다고 하면 뭐 성능이 좀 떨어지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저희는 그렇게 하지 않고 저희는 AI 기반으로 이 카메라 솔루션을 고도화를 하여서 도심지에서 또한 최적화되어 있는 솔루션으로 저희는 개발하였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두 개의 솔루션이 저희 기술의 핵심인데요. 첫 번째는 카메라 기반으로 3차원 지도를 만들고 3차원 지도 기반으로 위치를 추정할 수 있는 비주얼 슬램 기술, 비주얼 로컬라이징 기술을 저희는 내재화해서 실제로도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기술은 비주얼 AI, 카메라 기반의 AI 솔루션을 통해서 맨리스 오토노미, 정밀 지도를 사용하지 않는 자율주행 기술을 통해서 다양한 환경, 캠핑장이든 뭐 골프장이든 도심지든 어떤 환경에서든 AI 기반으로 인지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솔루션을 저희는 통합을 했을 땐 가격적으로 경제성이 있으면서 또 솔루션 측면에서 범용성 있는 솔루션으로서 저희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가능한 이유는 저희는 데이터 기반의 자율주행 컨셉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희 사업을 시작했던 한 5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십 테라바이트 이상의 데이터를 현재도 지금 축적을 하고 있고 이 기울기는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내에서 이 데이터를 취득하는 것에서 머물지 않고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 환경, 저희가 진출한 사우디 환경이라든지 북미 환경에서 다양한 데이터들을 지속적으로 취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많이 축적할 수 있게 되면 결국은 저희의 AI 기술은 갈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도화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카메라 기반으로 모든 솔루션들을 다 구축하고 있고 이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이런 AI 솔루션들이 정상적으로 엣지 환경에서 잘 작동할 수 있도록 저희는 이 기술을 구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설명드리고 싶은 기술은 카메라 기반으로 3차원 지도를 만들고 3차원 지도 기반으로 위치 추정을 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의 비주얼 슬램 기술은 실내 환경에서도 지도를 만들 수가 있고요. 실외 환경에서도 지도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초록색 선들이 보이는 게 되는데요. 저희는 로봇을 카메라에서 취득한 이런 카메라 정보랑 사전에 작성한 지도를 매칭을 해서 로봇의 위치를 최종적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땐 저희가 흔히 경험하는 문제인 실외 환경에서 복잡한 도심지에서는 GPS가 잘 작동하지 않을 때 이런 걸 보완을 해서 활용을 할 수 있게 되고요. 그리고 실내 환경에서는 GPS가 전혀 작동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대안으로서 저희는 비주얼 로컬라이징 기술을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다양한 센서들을 함께 퓨전을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 로봇은 다양한 환경에서 실내든 실외든 문제없이 위치 추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기술은 저희가 맵리스 오토노미라고 부르는 정밀 지도를 사용하지 않는 기술인데요. 저희는 사실 근본적으로는 이 비주얼 슬램 매핑 공수를 최소화하겠다는 전략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이 매핑에 대한 공수가 정말 많이 듭니다. 근데 이 매핑에 대한 공수가 많이 들게 되면 시간이 많이 들게 되고 그래서 로봇이 서비스에 투입되는데 막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걸릴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이 컨셉을 지향을 하고 저희는 정말 심플하게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자율주행까지 서비스까지 구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게 로봇은 실시간으로 자기 주변에 어떤 장애물들이 있고 어느 환경에서 주행을 할 수 있는지를 파악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찌 보면 위치 정보에 대한 의존도를 최소한은 낮추고 로봇은 자기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능동적으로 판단을 하고 주행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보시는 영상처럼 실제 경로와 위치 정보가 많이 틀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로봇은 자기의 인지 정보를 가지고 주행을 할 수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맵리스 오토노미 기술을 통해서 가능한 부분들은 위와 같은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모든 것들을 다 360도로 카메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후방에 어떤 차량이 들어오는 걸 보고 로봇이 양보를 해준 다음에 차량이 진행하고 난 다음에 복귀를 해서 다시 주행하는 기술이라든지 신호등을 보고 인지를 해서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을 때 건너는 이런 기술들, 이 모든 것들이 정밀 지도를 사용하지 않고 라이다를 사용하지 않고 카메라만을 활용해서 모든 것들이 풀스택으로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기술들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경제성 있게 빠르게 시장에 로봇들을 디플로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올해 가장 크게 보고 있는 목표는 결국은 실내외 통합입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실외 환경에 집중을 해서 기술을 개발하겠다 했었지만 실외 환경만으로는 이게 사업적으로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을 한 거는 이 어려운 실외 환경이랑 그 기존에 로봇이 도입되어 있던 실내 환경을 통합만 할 수 있다면 정말 큰 시장 가치를 만들 수 있겠다라 저희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 결과로 저희는 이런 기술들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비주얼 슬램 기술은 실내든 실외든 둘 다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 코어들을 바탕으로 저희는 올해도 실내외 통합을 하고 있고 실제로 저희 로봇은 실외뿐만 아니라 실내 서비스 환경, 상가 환경에서도 로봇이 도입이 되어서 사업화되어 있습니다. 그 두 번째 제품은 저희 유비고라 불리는 라스 플랫폼입니다. 유비고는 모니터링에 대한 기본적인 기능, 로봇 관리, 배차 모든 것들을 다 하고 있지만 더불어서 저희는 데이터 관리 또한 유비고로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흔히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 MLOps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유비고라고 하는 거에 통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저희는 이런 데이터 관리도 하고 있지만 유비고의 플랫폼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서비스 운영 최적화입니다. 서비스 운영을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가를 저희는 가장 주목하고 거기에 대해서 KPI를 자꾸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 저희는 유비고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API 연동을 하고 그래서 수직 이동, 엘리베이터 연동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유비고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저희는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B2B 기반으로 사업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기요라고 하든지 저희 자체 어플리케이션 유비오더라고 하든지 KT, SKT 다양한 비즈니스 파트너들과 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것들은 저희 유비고의 API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걸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수직 이동을 하려고 하면 엘리베이터도 탑승을 해야 되는데 엘리베이터 또한 저희 유비고 API 시스템을 통해서 연동을 해서 실질적으로 상용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두 번째로 개발했던 거는 지도 자동 작성 시스템입니다.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저희는 서비스 운영 효율화를 가장 중점적인 부분을 보고 있기 때문에 지도를 얼만큼 빠르게 작성을 해서 서비스 디플로이 할 수 있는가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로봇이 한 번 운행만 하면 자동적으로 지도가 작성되고 이게 플랫폼상으로 올라와서 이제 플랫폼에서 작동 POI든 다양한 부분들을 하면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일주일 이내로 이 서비스를 빠르게 디플로이를 해서 소비자들이 그 만족감을 극대화해 보도록 하자라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모든 자율주행 업체들이 다 똑같이 하고 있는 고민인데요. 자율주행은 100%가 없습니다. 이게 99%라고 하면 그 남은 1%를 누군가 채워줘야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자율주행 차량 업체들은 원격 제어를 하거나 아니면 운전사와 동승을 해서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요. 저희 로봇 업체들은 원격 제어 솔루션을 통해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원격 제어 솔루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 명의 이 파일럿이 몇 대의 로봇을 볼 수 있는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한 대의 로봇을 한 대의 파일럿이 본다고 하면 사실 이 자율주행 로봇을 도입하는 이유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목표로 하는 거는 얼마나 많은 로봇을 한 명의 파일럿이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 관리를 할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보고 6대의 로봇을 한 명이 보는 시스템으로 시작을 해서 이걸 지속적으로 확대하려는 다중관제 시스템도 중요한 개발 목표로 보고 플랫폼 팀에서는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유비라고 하는 자율주행 솔루션, 그 유비고라는 플랫폼을 통해서 서비스 범위를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에 시작했던 서비스는 배달 서비스였습니다. 근데 이제 배달 서비스를 개발하고 보니까 동일한 폼팩터를 그냥 순찰 기능만 얹어버리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다라고 저희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시작을 했던 게 순찰 로봇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순찰 로봇으로 저희는 이렇게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공장 단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안전 로봇까지 저희는 확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영상은 저희가 뭐 엔비디아 측에 초청을 받아서 지금 뭐 젠슨 황 가장 핫한 인물이죠. 젠슨 황 앞에서 저희 뉴비를 선보일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뭐 보시는 영상처럼 뭐 젠슨 황 형님께서 뉴비가 미래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는 영상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런 영광도 함께 지금 볼 수 있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요약을 드리자면 저희는 결국은 가장 중요한 부분은 카메라 기반으로 이 자율주행 로봇을 개발했기 때문에 경제성 측면에서 가장 높은 벤치마크 순위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범용성 측면에서 실내든 실외든 또 실내 간 수직 이동이든 이 뉴비라고 하는 자율주행 로봇이랑 뉴비 코드를 통해서 혁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가장 큰 강점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현재 국내에서는 가장 1위로 많은 사이트에 로봇을 디플로이를 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경쟁선 대비 2배에서 4배 정도의 저렴한 가격을 현재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가장 집중하고 있는 부분인 서비스를 가장 빠르게 디플로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해외 업체, 다양한 업체들을 만나보더라도 우리 로봇 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면 뭐 2달, 3달, 뭐 길게는 1년까지 걸립니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렇게 고도화가 되는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정말 마음만 먹으면 뭐 3일 이내로, 일주일 이내로 저희는 디플로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빠른 딜리버리 타임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최종적으로 요약드리자면 뉴비라고 하는 자율주행 로봇 그리고 뉴비고라고 하는 플랫폼을 통해서 다양한 서비스 모듈로 확장을 하고 이게 배달이든 뭐 도심집 시스템이든 순찰 시스템이든 뭐 커뮤니티형 서비스든 이 모든 서비스 모듈을 저희는 제작을 하고 이걸 세일즈까지 확장하려는 전략을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본격적으로 올해부터 규제가 풀렸기 때문에 사업화 또한 지속적으로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처음에 보여드렸던 장표인데요. 저희는 이러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또 고객 관점의 이런 시스템, 이런 저희만의 문화를 통해서 일상 속의 다양한 사이트에서 이 로봇 서비스를 확장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정말 큰 기회가 있다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작년도부터 사우디아라비아 네온 프로젝트 아마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온 프로젝트를 시작으로 사우디에서 저희 로봇을 현재 서비스를 진행 중에 있고요. 그리고 사우디뿐만 아니라 북미에서도 저희가 마이애미에서 순찰 로봇을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국내 시장은 사실은 뭐 어찌 보면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도 사실 전통적으로 수출로 먹고 산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로봇을 가지고 빠르게 수출을 해서 해외에서 이 서비스를 확장하는 것을 올해 그리고 내년도의 목표로 중요한 목표로 현재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거의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는 로봇은 일상생활에 꼭 들어와야 된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로봇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터미네이터, SF 영화에 등장하는 걸로 다들 떠올리시게 되는데요. 근데 그럼 우리 일상생활에 얼마나 로봇이 들어왔냐 했을 때는 솔직히 그 정도까지 올라오질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로봇이 SF 영화에서만 등장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이게 일상생활에 들어올 수 있을까 했을 때 세 가지 관점에서 저희는 이렇게 이제 지금 방향성을 잡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통 로봇 하면 뭐 휴머노이드 다양한 기능을 한 번에 지금 수행하는 로봇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기술적인 성숙도는 아직까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정말 한 가지 기능, 핵심적인 기능에 집중을 해야 된다 저희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배달 로봇에 처음에 집중을 했고 그 다음에 순찰에 대한 기능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니멈 바이럴 프로덕트, 최소 기능을 갖춘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고 지금까지도 계속 기술 발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먼저 설명드렸는데 첫 번째는 그래서 그냥 가전제품을 볼 게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어떤 서비스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게 저희 첫 번째였고요. 두 번째는 뭐 최소 기능 제품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처음부터 B2C 기반으로 커스터머를 만날 수 있겠지만 저희는 빠른 시장 확산이 우선이기 때문에 B2B 기반 그리고 B2B2C 기반으로 다양한 지금 피드백 파이프라인을 구축을 하고 이런 고객 관점의 이런 목소리를 들어서 빠르게 저희 제품을 개선하는 게 가장 또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의 미션은 We Bring Robot Intelligence to Everyday Life라 저희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기존에서는 저희는 도심지에서 이동을 자동화하겠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또 미션을 가지고 열심히 달려왔는데요. 저희가 올해 확장하는 미션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이제 도심지에서 이동, 이 모빌리티를 혁신을 하는 거에 넘어서서 저희는 이제 로봇 지능에 집중을 하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저희는 모빌리티 측면에서 잘 달려왔다면 이제는 인텔리전스 사고 그리고 조작, 매니플레이션까지 저희는 확장하려는 이런 장대한 비전을 올해부터 제시를 해놓고 내년부터 그 미션을 하기 위해서 또 열심히 달려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로봇이라고 하면 사실은 뭐 이런 하드웨어가 분명히 이렇게 접목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술 발전이 어자일하게 빠르게 이루어지긴 어렵지만 그래도 저희는 스타트업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이런 식의 프로덕트 라이프 사이클을 가져가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미래들을 저희는 크게 바라보고 혁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발표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긴 발표 들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